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속도 조절을 원하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을 눌러 속도를 조절해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찍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한 여자입니다. 전 아버지 없이 엄마와 언니와 함께 강원도 한 초가집에서 젊은 시절을 살았어요. 언니랑 함께 풀 깨서 반찬 해먹고 그렇게 순수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그냥 그 동네에서는 일상이었으니 말이지요. 그러다 나이를 먹으면서 사춘기가 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울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커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시내 가려고 해도 1시간 버스 기다렸다가 가야 하고 TV에 나오는 서울은 멋쟁이들이 즐비하고 정말 근사한데 나는 왜 총구석에서 이러고 있나 생각이 들었지요. 서울 가고 싶다고 할 때마다 엄마와 언니는 거기 가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냥 여기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며 말렸지만 저는 콩깍지가 씌인 것인지 서울 가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진짜 서울로 가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와 언니가 그냥 저를 서울로 보내주겠나요?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봐서 겨우겨우 일자리를 구했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하니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본 서울은 상상 그대로 굉장히 바쁘고 또 멋졌어요. 큰 건물도 여러 개 있고 지하철에 쇼핑센터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그것도 딱 한 달이었습니다. 방 한 칸짜리에 살면서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라면만 줄곧 먹다 보니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엄마 언니한테 저지른 말이 있었기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던 거였지요. 그래서 전 죽기 살기로 고깃집이며 아이스크림 가게며 옷가게며 별의 곳을 다 가며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좋았어요. 일하는 또래 친구들과 친해져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시간 나면 동대문 시장 가서 옷도 실컷 사고 제가 몰랐던 세상이 펼쳐졌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통장에는 목돈이 모였더라고요. 돈도 모이고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니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조금씩 새기 시작했고 어느새 저는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일만 있던 저에게 사랑이 찾아오니 제가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 남자와 사귀기 위해 저는 모아둔 돈으로 남자에게 선물도 하고 참 잘해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안 됐는데 아이고 참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그 남자는 저에게 돈을 뜯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런데 제가 돈이 많아봤자 100만 원 남짓이지 그것도 다 알바로 번 돈인데 금방 탕진했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나 호구 잡혔구나. 이건 사랑이 아니다 하고요. 그렇게 아픈 첫 연애를 끊어내고 저는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알바하는 곳 사장님이 사무직 비슷한 일자리를 소개시켜줘서 처음으로 앉아서 일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전화로 요금 밀린 분들에게 돈 내라고 독촉하는 일이었습니다. 온갖 욕설을 다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앉아서 하는 일이니 왠지 신분 상승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저녁 늦게 친구들과 만나 번화가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갑자기 제 번호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계속 지켜봤는데 번호 안 물어보면 후회할 것 같다고 연락처 받을 수 있냐고 하면서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고 아무래도 바에서 만나는 거다 보니까
가벼운 관계가 될 것 같아서 거절하려고 했어요. 첫 연애도 안 좋게 끝나서 트라우마가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같이 간 친구들이 야 하면서 엄청 분위기를 띄워주고 핸드폰 번호 안 주냐고 뭐하냐고 재촉하길래 얼떨결에 번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락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여태까지 저는 계속해서 남자들에게 퍼주기만 했는데 이 남자는 역으로 저에게 시간과 돈을 쏟는 겁니다. 저에게 그런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또 바보같이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너무나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서울에 혼자 올라와 살다 보니 기대고 싶은 사람을 원했던 것도 있었고 워낙 어리다 보니까 순진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사랑에 빠진 저는 그 남자에게 간이며 쓸개며 다 내놓을 각오를 하며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그 남자는 저와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저는 좀 결혼까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으면 또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아서 결국 엄마와 언니께 말했죠. 이 남자와 결혼할 거라고요. 그런데 엄마와 언니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면 결혼하되 그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하면서요. 조금 의외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식을 올렸어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와 언니가 반대했다면 전 혼인신고하고 막 강력하게 나갔을 텐데 차분하게 네 인생이니 결과도 네가 책임지라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 신중해야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 터졌어요. 결혼하고 나서 3, 4년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자가 해온 신혼집에 들어가서 저도 어느 정도의 마음의 안정을 찾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집에서 짧은 글을 연재하며 100만 원 남짓한 돈을 벌면서 살았거든요. 적은 돈이었지만 남편이 버는 것도 있으니까요. 나는 대학도 안 나오고 보잘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의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벌어오는 남편을 만났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저희 집에 정말 잘했고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저희 집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서 이것저것 반찬 채워넣고 홍삼 드리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마음 한켠에 좀 찝찝한 게 있었습니다. 정확히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뭐 중개 관련한 사업이라는데 출근하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대부분 밤에 가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로 모든 걸 해결했으니 말이지요.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을 사랑하니까 믿었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갑자기 법원에서 고소장이 날라온 걸 제가 발견했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란 마음에 남편의 서랍과 방을 뒤진 결과 남편 이름 앞으로 되어 있는 서류 뭉탱이를 발견했는데 그게 전부 불법 노름 관련한 사이트였어요. 남편이 들어오자 전 추궁했지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고, 이거 대체 뭐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남편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왜 이걸 보냐면서 제게 손을 올렸어요. 입술이 터진 전 그때부터 이 사람 안 되겠다 생각했고 어차피 혼인신고 안 했으니 갈라서자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남편 태도를 바꾸며 무릎 꿇고 엉엉 빌대요. 자기가 잠깐 이성이 나갔다고, 자기 원래 이런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요. 어처구니 없었죠. 사이코패스만큼 이중적인 모습을 본 이상 저는 이 남자랑 살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 남자와 계속 얽히면 저에게 무슨 피해가 갈지 몰랐으니 말이지요. 어쩐지 별로 하는 일도 없을 것 같고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 재산들 증여받은 것도 아니라는데 억소리 나는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났나 싶었습니다.
유난히 집에 현금과 금괴들이 많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더 큰 화를 피하기 위해 집안에 있는 제 물건을 전부 빼서 강원도 제 고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택배를 붙이고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보려고 했는데 집 현관문은 열려있고 안에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남성네 수십 명이 집 안에 들어와서 오한마랑 야구방망이로 집 물건을 부시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잘못 도착한 척하고 아예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남편 사업 관련한 사람들로 아마 남편이 숨기고 빼돌린 돈을 찾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식도 완전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고 했으니 그 남자들 제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저는 정말 너무 무서운 마음에 바로 서울을 떠나 강원도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고 엄마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서울 가지 말라고, 무서워 살겠냐고, 여기도 누가 찾아올지 모르니 넌 당분간 집 안에만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저희 집까지 그 조폭놈들이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거의 1년 넘게 집 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언니랑 엄마가 장 보고 음식 해주고 그랬고요. 다행히 그놈들이 저희 집까지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엄마의 농사일을 도우며 살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언니도 남자를 만났지만 그 남자는 언니를 미혼모로 만들고 떠났고요. 엄마는 연세가 많으셔서 손주가 3살 됐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언니는 초갓집에 남아서 둘이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이모이면서 조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카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어요. 애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니 언니와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라도 이사를 가야 하나? 여기서 학교까지 거리가 먼데 어쩌나 싶었죠. 그런데 돈이 있어야 이사를 가던 말던 하는데 저희 집에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조카가 죽은 참새 묻어준다고 뒤뜰에 가서 땅을 막 팠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파기 힘드니까 저한테 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카 혼자서 삽 들고 땅 파면 위험하니까 제가 큰 삽을 들고 뒤뜰로 가서 흙을 풀려고 하는데 뭔가 딱딱한 게 걸리면서 안 파지는 겁니다. 뭐야? 하고 삽으로 슬슬슬 흙을 드러내고 본 순간 땅 안에 작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아니 엄마가 땅 안에 항아리를 왜 묻어놨지? 뚜껑까지 왜 묻어둔 거야? 하면서 언니를 불러 항아리 옆 흙까지 다 드러내고 항아리를 꺼내려고 하는데 너무 무게가 묵직해서 꺼내지지 않는 겁니다. 뭐야? 도대체 안에 뭐가 들은 거야? 하고 항아리를 겨우 꺼낸 뒤 뚜껑을 연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항아리 위에는 하얀색 러닝 셔츠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봐도 제 남편 거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수십억이 달하는 금괴와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언니랑 저는 온몸이 굳어서 아무 말도 못했고 조카는 와 돈이다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언니는 직감적으로 조카의 입을 틀어막았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냈지요. 그런데 조카의 목소리를 담벼락 옆에서 걷고 있었던 옆집 할머니가 들으신 모양입니다. 옆집 할머니가 저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저희는 황급하게 항아리를 숨기고 할머니를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집 할머니가 뒷짐에서 주섬주섬 종이봉투를 꺼내는 겁니다. 사실 못한 말이 있다고 하면서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몇 년 전쯤에
밤에 하도 잠이 안 와서 동네를 슬금슬금 걷고 있었는데 저희 집 안으로 어떤 남자가 담벼락을 타고 들어간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그 남자가 저희 언니, 전 남편인 줄 알고 몰래 자식 만나러 온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나 봐요. 그래서 저희 가족한테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던 거였고요. 그 남자가 다시 담벼락을 넘어 도망가고 나서 옆집 할머니가 저희 집 근처를 돌아보는데 밑에 증명사진이 끼워진 열쇠고리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떨어져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오래전에 찍은 아이의 증명사진이 있어서 이걸 이 집한테 전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그냥 서류 봉투 안에 두고 까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저희 집 안에서 조카의 환호 소리 때문에 그때 일이 생각나서 그냥 용기 내서 이걸 전해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 돈의 행방을 알고 있는 건 줄 알고 화들짝 놀란 마음을 감춘 채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한 뒤 할머니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준 열쇠고리를 보자마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열쇠고리 안에 있던 그 어린아이는 남편의 옛날 사진이었어요. 자기가 유일한 옛날 사진이라고 귀한 거라고 하면서 매일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이걸 두고 간 거였지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 항아리에 있는 모든 물건을 꺼냈는데 보지 못했던 작은 메모가 들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삭고 물에 글씨가 번져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쓴 거였어요. 그 내용에는 이 돈의 출처, 그러니까 자금 세탁하고 노름 사이트 운영으로 번 돈이 전부가 여기 있었던 거였고 나중에 자신이 신변이 안정되면 찾아올 거다. 내 돈이다.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생각에는 저희 집이 가장 믿을만하고 산골 구석에 있으니까 조폭들이 찾아오지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에 이 뒷뜰에 묻어둔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신고해야 하나 싶었지만 신고하면 분명히 그놈들이 찾아와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 게 뻔했기에 언니와 전 그냥 이 돈 쓰자고 우리가 가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렇게 발견한 돈으로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집을 팔았고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로는 동네에 저희 가족이 로또가 당첨되어 아파트로 이사 갔느니 뭐 애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느니 이런 흉흉한 소문이 퍼졌더라고요. 옆집 할머니께서 각종 축축스러운 말을 주변에 꺼냈나 봅니다. 하여튼 온 동네가 저희 이야기로 뒤집혀졌고 전 몰래 남편의 행방을 알아보다가 아는 동사무소 지인에게 부탁해 남편 주민번호 조회를 부탁했는데 실종 신고가 되어서 사망 처리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저는 법적으로 남편과 부부가 아니니 저에게 연락 온 것도 없었으니 말이지요. 하여튼 그렇게 저와 언니는 이 돈으로 조카 대학 보내고 저희 자매 평생 살 아파트 마련했네요. 정말 별일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이 내용 자체만으로는 제가 누군지 특정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이다 생각하고 사연을 보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금괴 수십억이 창고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제 이야기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네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한가 봅니다. 그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